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양곰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차량 소개 영상이 아니라 많은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바로 중고차 할부예요. 제가 특집으로 한 3편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저희 거래처 할부사 팀장님이신 이선빈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되게 친한데 영상 앞이라서 되게 좀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얼마 전에도 같이 술 먹었던 사이입니다. 네.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고차 할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할부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할부로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이 사실 보유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할부에 대한 게 관대한 나라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중고차는 이제 금액 단위가 큰데 이거를 이제 캐피탈에서 먼저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개개인의 신용 플러스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차 할부라고 하면은 캐피탈 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캐피탈이 2금융권이다, 뭐 3금융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캐피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금융과 정확히는 2금융으로만 나뉘어요. 네. 정확히 1금융은 은행,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은행이 들어가는 곳과 농협 정도만 1금융으로 속하고 나머지 모든 여선사들은 전부 다 2금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뭐 메리츠캐피탈, 아주캐피탈, BNK캐피탈, 뭐 효성캐피탈, 하나캐피탈 요 모든 것들은 다 2금융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캐피탈은 이자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조달 금리를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은행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할부 일을 한 10년 넘게 했지만 그 예전에는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수수료 상한제라고 해서 이게 도입된 이후로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의 그 어떤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금리를 최대한 많이 낮추고 있고, 뭐 요즘처럼 이제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들이 좀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하죠. 지금 이제 캐피탈이 2금융권이라고 하셨는데 1등급이었을 경우 신용 이율이 대부분 한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저 이율은 한 5.5%, 5.9% 정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연이자가 5.5%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5.5%, 5.5%. 5.9%. 네. 근데 이게 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죠. 대충 19.9 정도? 그러니까 5.5에서 19.9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20%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연이자 20%인데 20%보다 더 높게도 나올 수가 있나요? 신용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캐피탈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셨을 때 가장 이율이 높게 나오는 게 몇 프로인지? 지금 현재로는 법정 최고 금리는 24%예요. 그래서 이 24%를 넘을 수는 없고, 네네. 캐피탈별로 여선자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가장 높게 나오는 금리는 22.9까지도 나오시는 캐피탈은 있습니다. 22.9%. 네, 대신에 그런 쪽이 승인율은 조금 더 높기는 하죠. 그러면은 10등급도 구매를 가능한지 차가를? 10등급은 절대 불가능하시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국세청이라든지 뭐 서울보증보험 아니면 회생중 파산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캐피탈에서는 존재를 하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운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8등급까지도 간혹가다 나오시는 분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방향성을 잡아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객님들의 등급이 7등급이라든지 8등급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과조에도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10등급까지는 아예 안 나오고, 당연히 많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한 7에서 8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7, 8등급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되시는 직장인들, 네. 또는 뭐 그 이상 뭐 6개월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네, 맞아요. 아니면은 사업자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이제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네, 어느 정도 협의에 대한 여지는 좀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 보면 저신용자 할부 가능, 또는 만으로 뭐 20살, 21살 친구들 뭐 할부 도와드리고 진행해드렸다라는 이 말들이 있는데, 네.
현대캐피탈로 진행을 했을 때 네. 사회초년생들이 과연 할부가 나오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는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가능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네. 그 4대 보험이 되시는 직종에 근무를 하시는데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은 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도가 나오실 수 있는 여지는 있으세요. 다만 100% 모든 그 어린 친구들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부모님이 같이 그 공동명의로 들어가실 수 있는지까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심사를 하다 보면은 규제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조건들을 붙이는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것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군대 안 간 남성분들 플러스 부모님의 이제 동의, 뭐 4대 보험이 안 되는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쵸. 그 저희 용어로 따지면 저연령자라고 해요. 저연령자에 걸리면 그 시스템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4대 보험이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캐피탈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되셔야 이게 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적정 차량이면 적정 차량 가격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율은 굉장히 높겠죠. 아무래도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거래들이 없으시고 하시니까 거의 중간 등급이 형성돼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율은 높게 나오시긴 하죠. 보통 그런 분들이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그냥 그런 경험상. 분들이 보통 한 17.9 정도 나와요. 연이죠. 네. 17.9.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간혹가다 저한테도 이제 나이 20살, 21살, 22살 군대 안 갔다 온 어린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와서 차를 구매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저도 SNS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뭐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뭐 저연령자, 전액 할부, 출국 후기 이런 걸 봤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 또는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이 차가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저는 정말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할부를 하시는데 요거를 냅뒀다가 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할부가 좀 잘 나오는지 우선 네. 이게 증차를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증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용도로 뭐 그 승용차를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이제 뭐 포터라든지 승합차를 이게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은 소득 증빙이 되시면 좀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등급이 좋으시면 뭐 증차 정도까지는 가능하신데 뭐 예를 들어서 등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증차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조건 100%다 하는 건 아니고 100%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게 할부 조회만 해도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네네. 알고 싶어요. 이 점은 모든 고객님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건데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 조회를 많이 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도 그 캐피탈사를 얘기할 때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되게 많은데 금리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어디가 더 싼지 조회를 해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해라. 이래서 신용 조회는 100번을 해도 등급엔 영향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디가 더 좋은지를 알아보려면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고객님들한테 신분증 하나만 받으면 조회를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고객님이 동의를 얻지 않고. 네네. 하지만 지금은 고객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조회가 안 돼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이 직접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고객님들이 직접 또 이제 그걸 알아보셔야 금리도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신용 조회는 여러 번을 하신다고 해서 등급에 영향이 생기진 않으세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조회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많이 하시면 과다 조회라는 게 걸려서 한도가 나오셨던 분들도 안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과다 조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캐피탈이라고 치면은 네. 현대캐피탈에서 거기를 많이 조회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여러 업체를 많이 조회를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얘기긴 한데요. 이 과다 조회가에 들어가는 범위가 뭐 최근 한 달 이내에 여러 캐피탈을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조회를 한다거나 핸드폰을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회를 한다거나 모든 신용 평가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다 포함이 되세요. 그래서 과다 조회에 걸리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비교를 해보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여러 군데 조회를 하면 과다 조회가 걸릴 수도 있고 한 캐피탈로도
경우에도 계속 차량을 바꾸면서 조회를 해도 과다 조회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전산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객님들이 차를 너무 많이 바꾸신다든지 아니면은 캐피탈을 여러 군데를 계속 조회를 해보시는 거는 신용에는 영향은 없지만 한도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으시죠. 신용 조회를 하면은 나이스 등급은 뭐고 K12 등급은 어떤 건지 뭔지. 쉽게 얘기해서 나이스는 종합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K12 등급은 은행권 금리예요. 네네.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요즘 사용하시는 토스 어플을 보시면 네네. 토스 어플이 이제 K12 등급이 나오시는 거고 나이스 등급은 유료로 돈을 좀 내셔야 관리가 가능하신데 네. 전반적인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이스 등급과 K12 등급은 우리들이 좀 많이 보는 거고 캐피탈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신용 평가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지만 쉽게 나이스 등급과 K12 등급을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하죠. 나이스 등급은 전반적인 신용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K12 등급은 은행권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 뭐 예를 들어 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등급이 좀 올라가실 거고 네. 적금도 없고 내가 뭐 사용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등급이 거기서는 중간 정도 등급은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게 몇 등급이면 이율이 몇 프로일까라고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도 894 쪽으로 오래 하셨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5등급이실 경우 네. 보통 평균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5등급이시면 일단 기본적인 금리는 한 19.9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19.9라고 하면은 거의 7등급도 거의 19.9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5등급에서 7등급은 거의 같은 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5등급이 보통 19.9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저랑 거래한 지 오래됐으니까는 네. 5등급일 경우 네. 이율을 최대 몇 프로까지 낮춰주실 수 있는지. 최대 5등급이시면은 한 12.9 정도? 연이자 12.9 네, 정도. 12.9 정도.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맞춰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내고 조정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 소개로 오시면 우리가 이제 소개비를 조금 드리는데 네. 그 비용으로 금리를 차라리 낮춰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네. 주시는 소개비를 내비를 좀 낮춰서 맞아요. 그러면은 12.9까지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그렇게 해서 이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그럼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굉장히 바쁘시고 좀 또 손님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질 건데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할부 쪽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참조해서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대표님, 아까 전에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어떤? 뭐냐면 신용 등급에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고객님들이. 그거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1금융이 아닌 2금융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에 영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6월 달부터 좀 바뀐 게 뭐냐면 올 6월부터요. 네, 올해 6월부터 바뀐 게 1금융에서 받으면 대출 폭이 조금 소급 하락이 됐는데 2금융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캐피탈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크게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고객 소비자들한테 이제 많이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바꿔놓은 것 자체가 1금융에서 받든 2금융에서 받든 대출에 이제 어떤 금리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의 폭을 1금융처럼 똑같이 소급 하락만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캐피탈로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네. 등급의 폭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올라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걸 이제 적용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등급에 큰 영향이 많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이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5년 전, 뭐 3, 4년 전 이때만 해도 2등급이 예를 들어서 할부를 진행하시면은 쓰시는 기간 동안은 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완납이 되면 3등급에서 뭐 2.5등급 이렇게 네네네. 올라가시던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2등급에 할부를 쓰면은 뭐 3등급으로 떨어지는데 네. 캐피탈도 똑같이 3등급으로 맞아요. 떨어져서 완납치면 더 신용이 좋아진다. 그렇죠. 요게 이제 좀 바뀐 건데 이거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네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게 좀 바뀐 거라서
굳이 이제 캐피탈을 쓴다고 해서 등급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시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저희 할부 중고차 할부가 좋다 이걸 더 써라 이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그 영상 준비할 때 제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이 영상을 마무리 짓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중고차 리스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저도 솔직히 좀 있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리스 궁금하실 텐데 그거로 이제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양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